안녕하세요. 예리숲에 오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상에서 반짝하고 빛비춤 받은 순간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내 일상의 반짝 모멘트 코너입니다. 얼마 전에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되었어요. G세대, 그러니까 199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초반 정도 사이에 출생한 젊은이들의 지능이 자신의 부모 세대보다 떨어지게 되었다는 그 결과를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뇌과학자인 제러드 호바스 박사가 미 의회 상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요, 이 청년들이 디지털 기술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주의력, 기억력, 독해력, 수학 능력까지 전반적인 지능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지능이 떨어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이나 AI에게 얻은 정보, 지식을 자신의 지능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또 청년들은 틱톡이나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숏폼 영상에 중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요. 깊이 있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국내 주요 대학들에서 벌어졌던 그 챗 GPT 같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집단 부정 행위도 떠올랐습니다. 평소 수업 시간이나 발표할 때 보면 학생들이 이 AI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시간에도 이 AI의 도움 없이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느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학습의 보조 도구가 돼야 하는 AI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이 현 상황이 너무나 우려스럽기만 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긴 하거든요. 특히 신입생들한테는 항상 학기 초에 이 문제를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생활에서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저만 혼자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자기 의견,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라고 합니다. 매 수업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도 일러줍니다. 만약에 AI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낭패를 겪지 않겠는가? 라면서요. 예컨대 입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그걸 자신의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물어봐서 대답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학생들도 공감하는지 끄덕끄덕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요, AI에게 물어보지 말고 서툴러도 괜찮으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발표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마트폰 쳐다보지 말고 저랑 눈을 맞추면서 얘기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제가 발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덧붙여서 해줘요. 지금 내가 하는 질문들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얘기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정말 편안하게 무슨 생각이든지 얘기해 보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하나둘씩 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그 하나하나의 그 답변에 맞춰서 피드백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은 학생들이 용기를 얻어서 점점 더 많이 발표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고력도 길러져서 이 학기 말이 되면 학기 초에 비해서 발표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제가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큰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죠. 이번 학기에도 제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취재 보도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발표를 독려했더니 벌써 매 수업에서 90% 이상의 학생들이 발표에 참여하곤 합니다. 학기 말이 되면 이 친구들도 얼마나 발전한 모습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지금부터는 숲에 묻고 숲이 답하다 코너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청했던 많은 분들과의 대화를 간추려 소개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IT 업계에서 일하는 후배 한 명을 만났다가 정말 머리털이 쭉 설 만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그 후배가 일하는 회사에서는 모든 직원에게
자기가 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 팀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쓰는 마케팅 기획안을 일일이 다 AI에게 학습을 시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AI가 그 직원이 쓰는 것과 유사한 스타일의 기획안을 저절로 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더 이상 그 회사는 직원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자기가 만든 AI가 자기 일자리를 빼앗는 일이 현실화되는 겁니다. 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자기의 퇴사를 재촉할 수밖에 없는 AI를 스스로 만들게 시키다니 좀 잔인해도 너무 잔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그 회사 직원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또 버티고 있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제 후배의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AI에게 이제 기획안을 써보라고 하니까 형편없게 썼더래요. 그래서 내심 안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네가 나처럼 쓸 수는 없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일일이 AI가 쓴 기획안을 수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AI의 역량이 성장하더니 지금은 정말 자기가 쓴 거랑 비슷한 수준의, 그리고 스타일도 굉장히 비슷하게 기획안을 척척 써낸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걱정을 넘어서 공포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들어서 이 AI가 2030 청년들의 실업을 굉장히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신입 직원이 할 만한 정도의 일은 AI가 척척 해내기 때문에 신입을 뽑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AI가 한 작업을 감수하고 관리할 경력직 직원만 필요하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수준을 넘어서 경력직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AI가 위협하게 되는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제 후배랑 그 동료들은 만나기만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도대체 세상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할까? 라면서 넋두리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농업이나 어업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겠다. 이런 얘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고 싶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요. 흔히 AI 시대에도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려고 하면 사고력과 창의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AI에게 똘똘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잘 질문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요. 저도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배에게서 직원의 창의적인 기획력조차 AI에게 학습시킨다고 하는 그런 에이전트를 스스로 만들려고 했다는 회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것 외에 다른 차원의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차만 있을 뿐 너나 없이 직장에서 떨려날 수밖에 없다면 예전처럼 40대, 50대가 아니라 20대, 30대의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바닥을 박차고 일어설 수 있는 힘,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 거죠. 제가 33년 동안 다닌 회사를 55세에 그만두고 나서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툭툭 털고 일어나서 활기차게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 비결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제가 가진 회복 탄력성 덕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게 절대 놔두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어떤 변화라도 마음 열고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태도, 또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머지않아서 좋은 날이 다시 올 거라고 하는 믿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저로 하여금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뛰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이른 나이에 인생 2막이라는 것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될 청년들을 생각하면 아마 중년에 그런 위기를 맞이한 저보다 몇 배, 몇십 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맷집을 미리미리 키워 놓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넘어졌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기에는 정말 소중한 인생이니까요. 네, 오늘도 예리숲에서 함께 하신 시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도 평안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숲 힐링하러 다음에 다시 만나요.